OEM ODM JDM OEM ODM JDM OEM ODM JDM OEM ODM JDM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서칭을 하다 보면 OEM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폭스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폰의 출시가 늦어진다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로 OEM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폰의 OEM 공장이 바로 폭스콘이기 때문인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OEM은 오리지널 이퀴먼 매뉴팩처러 혹은 매뉴팩처링,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의 제품 생산을 맡기는 거고 기획, 설계, 브랜딩 등 생산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본사, 원청에서 진행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폭스콘 공장에서 제조하지만 제품 설계, 특허나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제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애플 본사에서 담당합니다. OEM을 맡기는 이유는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 라인을 구축하는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붕어빵 셔틀입니다. 붕어빵 5개를 주문자에게 납품하려고 하면 그냥 사는 게 낫지 고작 붕어빵 5개를 위해 붕어빵 기계와 틀, 반죽, 팥 등을 준비하고 붕어빵을 기가 막히게 구울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맛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해가 딱 되시죠? 주로 제품의 설계 능력과 개발 비용에 많은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서 OEM을 사용하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방식이 바로 OEM입니다.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OEM으로 퉁쳐서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ODM인데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러, 오리지널 디자인 매뉴팩처러 혹은 매뉴팩처링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제조 공장에서 자체 기술과 디자인으로 제품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브랜드를 붙이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죠. OEM과 ODM의 차이라면 ODM은 제품의 설계, 기술, 디자인을 공장에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OEM이 주문에 따라 만들어주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면 ODM은 이미 완성된 노브랜드 햄버거를 사와서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의 포장지로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 대부분이 ODM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장점으로는 제품 설계에 따른 금형, 그리고 금형이 한 방에 나오는 것도 아니죠. 금형 수정 비용, 개발 비용, 패키지 부자재, QC 등 모든 부분을 공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유통망이 있다면 값싸고 좋은 제품에다 브랜드를 붙여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제품 소싱이라고 하죠. 주로 중소기업에서 알리바바나 현지 소싱페어에 방문해 공장 혹은 브랜드와 컨택하고 제품을 소싱한 다음 ODM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에도 메인이 아닌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완제품 PC 구매 시 들어있는 삼성, LG 등의 로고가 박힌 저가형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이런 걸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려우니까 일상의 예를 들면 동네 가게에서는 500원 하는 얼음물이 산 정상에서는 3,000원입니다. 와우, 놀라지만 그래도 사 먹죠? 산 정상에 오느라 힘들었고 마시면 시원하니까요. 이미 만들어진 좋은 제품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나의 유통망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거기에 밑에서부터 물을 가져온 나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 유통비도 붙어있고 고객이 물을 땄는데 원래 터져있던 물이에요. 그럼 바꿔줘야죠. 사후 처리, 즉 AS 비용도 들어갑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댓글로 형 이거 중국에서 똑같은 거 판매해 이거 봐 짝퉁인가 봐. 네, 짝퉁 아니고 이제 ODM 제품이라고 불러주시면 지식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분류를 따지면 연구소나 개발 능력이 있는 대기업 제품들은 대체로 자사의 기술을 동반한 OEM이고 그 외에 중소기업 혹은 국내에만 있는 브랜드들은 대체로 ODM이나 규모가 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JDM 방식으로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럼 JDM은 뭘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버 JM님 아니고요. 조인트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러 혹은 매뉴팩처링, 즉 합작 개발 생산 방식인데 주문업체와 제조업체가 합작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좀 다를지언정 협업인 거죠.
요즘에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제품들도 JDM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보급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중저가형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점으로는 함께 개발을 나눠서 하니까 개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설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문자는 편하게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게다가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까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제품인데도 과거보다 성능 좋은 제품들이 획기적인 가격에 나오기도 하죠.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요리를 하는 것과 경력 있는 요리사들이 모여서 요리를 하는 건 다르겠죠. 그리고 이건 번외로 국내 기업에서 중국 공장에 ODM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원청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바이어가 공장에서 샘플을 보고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네 나라의 판매권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그 해외 기업으로부터 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디자인된다고 하는 샤크 게이밍의 MK80이란 키보드와 국내 기업인 제닉스의 테스로 M9이라는 키보드는 디자인이 완전 동일합니다. 의외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의 제닉스가 금형 개발과 디자인까지 한 제품이 독일 기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OEM, ODM, JD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사람만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형이 같아도 서로 다른 제품일 수가 있죠. 물론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프로의 교묘한 짝퉁처럼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